네, 새해라서 좀 예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여명의 2022년 이민년 범해 새해가 오늘 활짝 열렸습니다. 이민년에는 이 호랑이 해에 못된 것, 못된 놈만 물어가는 호랑이 해 이민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고 조국도 살아야 하고 민족도 살아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TV조선 한번 볼까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TV조선은 정론을 지향한다는 조선일보의 방송 매체입니다. TV조선의 뉴스9 며칠 전 이준석이라는 쓰레기 같은 인간 말종을 출연시켜서 새치혀로 시청자를 우롱하는 변설을 늘어놓게 하였습니다. 메인 뉴스라는 밥상에 악취가 진동하는 메뉴를 올려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진상한 것입니다. 누가? 이준석이라는 프락지 세자김이 분명한 이런 작자를 메인 뉴스에 초대해서 자기 변명 기회를 주었는지 TV조선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게 멜로 저널리즘의 전형입니다. 조선일보가 탄핵의 물꼬를 튼 시론을 주도했다는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TV조선의 이준석 출연은 맥을 같이 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상납 파문의 장본인을 어떻게 메인 뉴스에 올려가지고 메인 앵커의 질문으로 자기 합리화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청자를 개무시한 오만입니다. 방송사의 메인 뉴스 아이템 선정은 그 방송사의 철학과 지향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함에 비추어 볼 때 TV조선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를 비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지금 이준석은 이 방송 저 방송 찾아다니면서 자기 변명과 윤석열 비판으로 이재명 선거운동에 미쳐 있습니다. 2030 이준석을 쓰레기 취급을 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모를 리 없는 TV조선이 이준석이라는 비열한 인간을 불러가지고 그의 회개한 논설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시청자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 시대 이준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수장시키고 침몰하는 선실을 잠옷 차림으로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 이름도 이준석입니다. TV조선은 이런 이름만으로도 이준석을 국힘의 대표로 뉴스 밥상을 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TV조선은 이준석에게 자기 변명으로 일관된 기회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과 시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취업과 미래의 불안감으로 괴로운 20대, 결혼과 직장, 주택과 육아로 매 순간 한숨을 쉬는 30대, 40대, 민주화에 청춘을 바치고 희생하고 자녀들 교육 취직에 잠 못 자면서 노후도 걱정해야 하는 50대, 60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시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려놓으신
60대, 70대, 80대 부모님들 모든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당에 낙담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정권을 바꿔서 제대로 된 세상만 소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당 후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발 좀 바짝 좀 차려서 두 눈 번쩍 들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신을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국민들의 열망은 정권 교체뿐입니다. 민심을 경청하고 마음을 다시 새겨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한 도구일 뿐입니다. 취하지 말고 넘겨짚지 말고 오버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모든 구성원들이 무릎을 꿇어 다시 반성하고 정권 교체의 진심을 이행해야 합니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깊숙하게 민심을 듣고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민심의 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직 바라고 열망하는 것은 정권 교체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국민들의 소통을 막아서도 안 되고 권위적인 자세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갈 때는 언제고 자기 미천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머리를 숙이고, 이자는 분명 첩자인 생각이 듭니다. 여당 좋은 말만 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스파이 아닙니까 혹시? 정도를 가야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준석이 빨리 내보내십시오. 배신자와 내부 총질하는 자, 저거 얍잡이 노릇하는 이런 자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퇴출이 정답입니다. 또다시 선대위에 불러들이면 완전 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왜냐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표 10여일 남기고 깽판 치면은 모두 날아갑니다. 선대위가 코 올리게 뗐으면 받아주는 그런 곳입니까? 한 번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불러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대기업에 청년 일자리 2030을 향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은 28일 6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점심을 공짜로 먹이고 청년 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업로드한 것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의 직권남용이고 대선에서 성패를 좌우할 2030을 향한 대기업의 일자리 압박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특히 문재인은 대기업 총수를 향해서 가급적 청년 일자리를 연초에 만들어가지고 신입사원을 뽑으라는 암묵적 청탁을 했을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기업 총수를 불러서 협조와 당부로 포장한 일자리 주문은 직권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에 공직선거법을 교묘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또 선거주무부서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의 지위에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전주로서 참여한 만큼 국민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검찰에다가 부당한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범계의 이 같은 언급은 누가 들어도 수사 가이드라인이며 사실상 기소를 주문한 것입니다. 박범계는 직권남용의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럼에도 국민의힘당 선대위는 이에 무대응인 것으로 조용합니다. 문재인과 청와대 관련자 그리고
박범계를 직권남용해 선거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 조치해서 윤석열 후보 법치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청년들 대부분이 중국을 싫어합니다. 역으로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합니다. 이 말은 윤석열 국힘 후보가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 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서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질의에 답변하는 데서 나온 비유적 언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선대위 강선화 대변인은 국경을 넘는 망언이라고 신경질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3월 중국 관영 CC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이 사드 배치 철회 발언은 중국 전역에 하루 종일 주요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중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어무기입니다. 민주당이 국방의 기본인 방어수단의 한국 배치를 철회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와해시키려는 데는 왜 침묵하고 한국 청년의 대중 선호도를 조사한 근거로 한국 청년들이 대부분 중국을 싫어한다는 발언에는 망언이라는 극언의 비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깨문들의 반일 극언은 국경을 넘는 망언이 아닌가요? 옛부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내려왔고 6.25 때는 통일의 기회를 무산시킨 우리의 전범이었습니다. 이런 중국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싫어하는 경향은 우리 지도자들이 중국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메시지 팀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국경을 넘는 망언 비판에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누가 막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권 교체를 막는 뿌락지일 것입니다. 밖에서 국민의힘 선대위를 보는 국민 지지층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적전반란을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이준석, 이 사람이 야당 대표 맞습니까? 어찌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란 말입니까? 복장이 터질 노릇입니다. 문재인 5년에 망한 나라, 이재명 5년이면 정신병은 대박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